삶이란 게 참 묘하죠. 눈을 떠서 다시 하루를 살아내는 일. 누군가는 너무 쉬운 일이라 말하지만 누군가는 그것조차 버겁습니다.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삶.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왜 사는지 모르겠고 뭘 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는 그런 날. 그럴 땐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내 안에 박힌 돌처럼 생각을 멈추게도 하고 또다시 움직이게도 하죠. 오늘은 국민 MC 유재석의 말 속에서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목표가 없다. 그리고 동시에 그 순간에 충실하게 최선을 다한다. 당신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신가요? 지금부터 유재석이 우리에게 전하는 5가지 삶의 이야기. 천천히 함께 걸어볼까요? 첫 번째 이야기, 목표보다 중요한 것. 나는 목표가 없다. 많은 이들이 이 말을 들으면 의아해하죠. 목표 없이 어떻게 사냐고? 하지만 유재석은 말합니다. 어디까지 가야 한다는 그 스트레스를 회피한다고. 그러면서도 맡겨진 일에는 혼신을 다한다고. 이 말이 마음에 닿은 건 어쩌면 우리 대부분이 목표라는 단어에 지쳐있기 때문일 겁니다. 계획을 세우고 달성해야 하고 비교당하고 또 자신을 몰아붙이며 살아가는 우리. 그 안에서 우리는 지금이라는 시간의 의미를 놓치곤 하죠. 유재석은 어느 순간부터 목표를 내려놓고 그 대신 지금의 역할에 집중했습니다. 지금 맡겨진 것, 그것에 충실하자. 그게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삶이고 그게 진짜 성장의 시작이라는 걸 그는 온몸으로 증명해왔죠. 실제로 유재석은 수십 년간 매 순간 새로운 도전 앞에 서왔습니다. 그가 거쳐간 수많은 방송들, 그 안에서 보여준 노력은 늘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목표를 쫓지 않았습니다. 대신 진심을 쫓았죠. 그 결과가 지금의 국민 MC입니다. 우린 가끔 결과에 집착하다가 과정을 놓칩니다. 당신은 어떤가요? 혹시 오늘도 내가 뭘 이루지 못했는지만 세고 있는 건 아닌가요? 가끔은 이 순간에 나에 집중해도 괜찮습니다. 결과는 생각보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닐지도 몰라요. 지금 당신에게 맡겨진 그 일에, 그 관계에, 그 하루에 충실해보세요. 그 안에서 당신만의 길이 보일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 진짜 최선이란 무엇인가? 내가 생각하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지 마. 그걸 벗어나서 최선을 다해야지. 그게 바로 혼신의 힘이야. 이 말은 유재석이 KBS 인간의 조건에서 남긴 말입니다. 그는 진짜 혼신의 힘이라는 것을 단순히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 아니라 내가 못할 것 같던 한계를 넘는 것이 진짜 최선이라고요. 사실 우리는 대부분 이 정도면 열심히 했지라고 말하며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하지만 그건 어쩌면 안전한 틀 안의 최선일 뿐이에요. 유재석은 그런 틀을 깨야 진짜 자기 안에 잠든 능력이 깨어난다고 말합니다. 그는 지금의 자신이 편하다면 그건 성장의 멈춤일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가 방송에서 보여주는 에너지는 단순한 텐션이 아닙니다. 자신을 벗어나기 위한 끊임없는 시도와 한계를 초월하려는 혼신의 태도입니다. 내가 생각한 선을 넘어서야 진짜다. 이 말은 너무 뻔해 보여도 실천하기 가장 어려운 말이기도 하죠. 왜냐면 우리는 늘 할 수 있는 선만 머릿속에 그리며 그 안에서만 발버둥치니까요. 하지만 그 선 너머에 내가 아직 만나보지 못한 진짜 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남들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넘어가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이죠. MBC 무한도전 300회 특집 당시 그는 꼬리잡기 특집을 하며 체력이 너무 버거웠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 이렇게 이어지죠. 앞에서 누가 뛰면 나도 그만큼 뛰어야 재밌는 방송이 된다. 그러려면 내가 좋아하는 걸 포기해야 했다. 담배도 그중 하나였다. 담배를 끊는 이유, 그건 단순한 건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더 잘해내기 위한 각오였죠. 그는 자신이 맡은 방송에서 최고의 장면, 최고의 몰입을 만들기 위해 자신이 좋아하는 걸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그게 바로 혼신의 힘입니다. 하기 싫은 것도 한다. 좋아하는 것도 포기한다.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더 간다. 우리는 종종 최선을 다했다는 말로 스스로를 변명합니다. 하지만 유재석은 그 말을 경계합니다. 진짜 최선이란 내가 스스로 그은 선 너머까지 가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요즘 어떤 선 안에서만 노력하고 있나요? 혹시 여기까지가 한계야라고 스스로 금을 긋고 있는 건 아닌가요? 유재석은 말합니다. 혼신이란 건 그 선을 넘어가야 비로소 시작된다고. 또 다른 유재석의 이야기. 그는 무대에 서기 전 자신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늘 자신이 없다. 하지만 결과가 어떻든 받아들이고 책임지겠다는 마음으로 올라선다. 이 말이 왜 감동적일까요? 그는 스스로 완벽하지 않다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걸겠다는 마음으로 앞에 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최선이고 그게 바로 진짜 용기입니다. 오늘 이 말 기억하세요. 혼신이란 건 내가 생각한 틀 안에서가 아니라 그걸 벗어났을 때 비로소 시작된다. 당신도 지금 조금만 더 걸어가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 길 너머에 지금껏 본 적 없는 놀라운 당신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이야기, 말의 힘, 그리고 침묵의 무게. 말은 참 묘한 도구입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죠. 그런 말의 세계 한복판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유재석.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소리의 톤이 높아질수록 뜻은 왜곡된다. 낮은 목소리에 힘이 있다. 이 말은 단순한 말투 예절이 아닙니다. 그는 진짜 소통에 대해 이보다 더 단단하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소통이 되는 건 아니다. 유재석은 말합니다. 덜 말하고 많이 들어라. 들을수록 내 편이 많아진다. 그는 늘 대화의 중심에 있지만 항상 들으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말보다 상대의 말을 더 중요하게 여기죠. 그게 진짜 소통이라고 그는 믿습니다. 혼자 말하지 말고 기회를 주어라. 대화는 쌍방향이어야 한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누군가의 말을 듣는 척만 하고 있진 않나요? 대답을 준비하며 듣고 정작 그 사람의 마음은 흘려버릴 때가 많죠. 유재석은 누군가의 말이 끝나기 전까지 눈을 떼지 않습니다. 그건 그가 대본에 쓰인 멘트보다 사람의 말을 더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목소리를 낮춘다는 것의 의미. 그는 자주 이렇게 말하곤 하죠. 감정적으로 흥분하면 말의 뜻은 왜곡된다. 낮은 목소리에 신뢰가 실린다. 우리는 화가 나면 소리를 높입니다. 억울하면 더 소리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상대는 마음을 닫죠. 그는 방송이든 사석이든 감정을 담아 목소리를 높이는 걸 극도로 꺼립니다. 왜일까요? 그 순간 진짜 뜻은 상대에게 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어는 남아도 의도는 사라집니다. 말이 커질수록 신뢰는 작아진다는 걸 유재석은 몸으로 배운 거죠. 침묵은 비겁함이 아니라 존중이다. 그는 때때로 침묵을 택합니다.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스스로 알게 되는 것이 더 낫다. 말하지 않는 용기, 그것도 때론 필요하다. 어떤 논쟁 앞에서도 그는 쉽게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대신 기다립니다. 상대가 말할 때까지, 상대가 이해할 때까지. 그건 유재석이 침묵을 비겁함이 아니라 신뢰의 표시로 여긴다는 뜻입니다. 말은 가볍게 나오지만 무겁게 남는다. 그는 이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입술의 30초가 마음의 30년이 된다. 내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가볍게 던진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평생의 상처가 될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겐 다시 일어날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을 하기 전에 그 말이 내 입에서 나가는 순간 어떤 무게로 남을지부터 생각합니다. 유퀴즈 온 더 블럭에서 한 게스트가 말을 더듬자 유재석은 그 사람의 눈을 똑바로 보며 절대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며
그 사람이 끝까지 말할 수 있도록 기다려줬습니다. 그 순간 시청자들의 댓글엔 이런 말이 많았죠. 유재석은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아는 사람이다. 그건 계산된 제스처가 아닙니다. 그는 진심으로 사람의 말과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침묵도 말의 한 종류다. 말을 아껴야 할 때 우린말로 침묵을 덮으려 합니다. 하지만 유재석은 이렇게 말하죠. 들어주는 사람에게 사람은 마음을 연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 말하고 있다면 그 침묵으로 들어주는 사람이 가장 큰 목소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말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되기 전에 말을 따뜻하게 하는 사람이 되고, 말 많이 하는 사람이 되기 전에 말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사람이 되길. 그게 유재석이 30년 넘게 말로 사람을 살리고 있는 비결입니다.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당신은 누구의 말을 끝까지 들어줬나요? 그리고 어떤 말은 하지 않고 참아줬나요? 말이 늘 답이 되는 건 아닙니다. 가끔은 침묵이 가장 큰 울림이 되기도 하니까요. 네 번째 이야기, 포기와 선택, 그리고 성장. 우린 누구나 모든 걸 다 갖고 싶어 합니다. 좋아하는 일도, 하고 싶은 취미도, 사랑도, 성공도, 인정도 다 놓치지 않고 싶죠. 하지만 유재석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포기하지 않으면 두 개를 가질 수 없다. 이 말이 왜 이렇게 깊게 다가올까요? 그는 예능계에서 가장 바쁜 사람이지만 가족과의 시간, 건강, 책임감을 위해 자신이 좋아했던 수많은 것들을 하나씩 포기하며 살아왔습니다.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진짜로 선택하게 된다. 유재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담배 피우는 게 좋았지만 끊어야 했다. 이유는 단순하다. 더 오래, 더 잘하기 위해서다. 좋아하는 걸 내려놓는 건 패배가 아니라 선택이다.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결국 자신을 더 멀리, 더 깊이, 더 오래 갈 수 있도록 해줬다고요. 진짜 성장이란 무엇을 더 갖느냐보다 무엇을 내려놓느냐에 달려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른이 된다는 건 좋아하는 걸 하나씩 포기하는 것이다. 이건 많은 이들의 가슴을 찌르는 말이었죠. 우리는 어릴 적 세상이 우리 손 안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린 압니다. 모든 걸 동시에 가질 수는 없다는 걸. 체력도, 집중력도, 시간도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반드시 무언가의 포기를 동반합니다. 그 포기를 슬퍼하지 말고 존중해야 합니다. 그건 성장의 증거니까요. 무한도전 300회에서의 유재석의 말. 그는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 내가 좋아하는 걸 하나씩 포기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죠. 그 포기 덕분에 난 더 오래, 더 나답게 갈 수 있었다. 이건 절제에 대한 찬가입니다. 무언가를 이루고 싶다면 무언가는 반드시 놓아야 한다는 걸 그는 온몸으로 증명해왔습니다. 당신은 요즘 어떤 걸 포기하고 있나요? 혹시 아직도 모든 걸 다 쥐고 있으려 애쓰고 있진 않나요? 그게 오히려 당신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진 않나요? 가끔은 놓는 게 이기는 겁니다. 손을 놓아야 비로소 두 발로 설 수 있으니까요. 선택 이후의 행동이 더 중요하다. 그는 말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보다 선택 이후의 행동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선택 앞에서 너무 많은 고민을 하곤 합니다. 이게 맞는 길일까? 저게 더 나은 선택 아닐까? 하지만 유재석은 말합니다. 그 선택이 옳은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건 그 후의 태도라고. 선택은 순간이고 태도는 과정이다. 그리고 인생은 과정으로 증명된다. 모든 걸 다 쥐지 않아도 괜찮다.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유재석은 왜 그렇게 오랫동안 정상에 있을까? 그 답은 명확합니다. 그는 지킬 걸 지키기 위해 많은 걸 내려놓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과시하지 않고 시끄럽지 않게 묵묵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선택한 사람. 포기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 포기 속에서 자신만의 삶을 선택한 사람.
그게 바로 유재석이 말하는 진짜 스타의 삶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무엇을 내려놓고 있나요? 그 포기는 당신을 더 깊이 있게 만들어주고 있나요? 포기가 후회로 남지 않도록 선택 이후의 행동으로 당신의 선택을 증명해 보세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을 얻었는지가 아니라 그것을 위해 무엇을 포기했느냐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희망과 책임, 그리고 유재석의 진짜 얼굴. 웃긴다는 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유재석은 늘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그는 수많은 무대 위에서 웃음을 만들어내지만 그 뒤에는 항상 진지한 고민과 책임이 존재했죠. 우리가 웃을 수 있도록 누군가는 울면서 준비하고 있는 거라는 걸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늘 자신에게 엄격하고 늘 초심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제가 늘 되뇌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결과든 받아들이고 그에 대한 책임은 지겠다는 마음으로 임합니다. 이 말은 그가 2020년 MBC 연예대상에서 남긴 소감 중 일부입니다. 겉으로는 늘 유쾌하고 자신감 있어 보이는 그가 사실은 매 순간 두려움과 불안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 그걸 정직하게 인정하는 태도에서 우린 진짜 인간 유재석을 발견합니다. 그는 늘 말하죠. 나는 무대 위에서 웃고 있지만 늘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 언제든지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준비를 하면서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한다. 그런 그의 태도는 많은 후배들에게 교과서 같은 기준이 됩니다. 모든 걸 다 가진 듯 보이지만 사실은 유재석은 20번의 대상을 수상하며 역사상 가장 많은 상을 받은 예능인이 되었지만 그는 말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건 제 능력보다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혼자 잘 먹고 잘 살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후배들이 설 수 있는 무대가 줄어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이 되길 바랍니다. 그는 늘 공간을 비워주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먼저 박수를 받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박수 받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려는 사람. 그게 바로 국민 MC가 된 진짜 이유입니다. 희망은 책임을 지는 마음에서 태어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진짜 위기는 위기인데도 위기인지 모르는 것이다. 더 큰 위기는 그걸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많은 순간 나 하나쯤이야 라는 마음으로 책임을 회피합니다. 하지만 유재석은 늘 나부터 움직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잘못했을 때는 누구보다 먼저 고개를 숙이고 자신이 앞서 있을 때는 뒤에 오는 사람들의 속도를 살핍니다. 유재석의 수상 소감은 늘 비슷합니다. 그런데도 매번 울림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이렇게 말하죠. 저는 개그맨입니다. 앞으로도 희극인의 이름처럼 웃음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는 트렌드를 만들 자신은 없지만 따라갈 생각은 더더욱 없다고 말합니다. 그 대신 늘 진심을 담고 사람을 향한 따뜻함으로 자신만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 길이 바로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는 길이었죠. 괜찮으니까 포기만 하지 마. 같이 가자. 이 말은 무한도전에서 길이 겁에 질려 있었을 때 유재석이 건넨 한마디입니다. 이 짧은 말에는 위로와 믿음 그리고 동행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같이 가자. 그게 유재석이 늘 우리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혼자 잘 되는 게 아니라 함께 잘 가는 것. 그게 그가 생각하는 성공의 진짜 의미입니다. 웃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마지막 2024년 연예대상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이야말로 웃음이 정말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저와 많은 동료들이 앞으로도 여러분께 웃음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죠.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제가 해냈습니다. 그 한마디에 수십 년의 책임감, 수많은 무대 위에 눈물과 땀,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주고 싶었던 희망이 담겨 있었죠.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웃음을 준 적 있나요?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희망을 준 적 있나요? 그리고 당신은 당신이 가는 이 길이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다고 믿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에게 유재석의 말 한마디를 다시 전해주고 싶습니다. 괜찮으니까 포기만 하지 마. 같이 가자. 혼자 버텨야 하는 날이 많을지라도, 세상이 등을 돌리는 것 같아도, 내가 나를 못 믿을 때조차도 그 말 한마디로 다시 살아갈 힘이 나기도 하잖아요.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지금 당신은 어떤 순간을 지나고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한 건 당신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은 반드시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는 모두 그렇게 살아가는 중이니까요.